우리를 분노케 한 뉴스의 대상을 골라 경고를 날립니다. 울트라 스펙터클 분노 유발자 경고 프로그램 MC 리와 정기자의 레드카. 자, 저는 한 달간 있었던 뉴스 가운데 이제 우리 분노케 한 뉴스를 골라서 멋지게 경고를 딱 날리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저와 함께 또 레드카드를 진행할 또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방, 지원 강원민방 보도국의 대표님 정동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성형을 해야 되는 큰 고민의 대표를 미남이거든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남을 고르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내가 만든 건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많은 그 보도국 요원들이 식구들이 좋아하는 저희 주로 50대 같은 오빠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50대 이후로는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보 이자가 나오는 시청률이 쭉 올라가는구나. 예. 하여튼 좋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멋지게 이겼기 때문에 네. 오늘 오프닝을 쫙 했어요. 부럽죠? 조금 살짝? 조금 부럽긴 한데요. 네, 근데 네. 역시 뭐 오프닝은 전문 MC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지금 서운함을 느꼈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메인 MC인데 네. 나보다 내가 이 오프닝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자격을 뺏겨버려가지고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열받았던 거거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아주 막 거의 뭐 PD의 제작 의도에 딱 맞춰서. 저는 막 혀를 토하는 줄 알고 막 정말 막 별거 아니에요. 이 프로는 내가 보니까 이 PD 생각을 보니까 분노를 진짜 분노한 것처럼 분노를 터뜨려주면 좋아하더라고. 잘해봅시다. 예. 오늘 멋지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MC 리와 정 기자의 레드카드! 레드카드! 괜찮았습니까, PD님? 이번에? 아유 미안해요. 어디 봤어요? 여기 봤어요. 다시 하죠. 시선이 안 맞아서. 감독샷 욕심. 매달 시선이 안 맞아서 다시 네, 가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MC 리와 정 기자의 레드카드! 아유,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이제 제작진, 우리 김주연 작가님과 PD님께서 저는 한 달 동안 우리를 분노케 한 뉴스를 많이 골라놓으셨어요. 우리를 분노케 한, 흥분시킨 대상들에게 멋지게 경고를 날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또 이제 누가 더 정말로 경고를 멋있게 편안한 모습으로 날리느냐에 따라서 제작진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제 오프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예. 오늘 한번 멋지게 분노해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먼저 옐로우 카드를 날릴 대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비만 오면 사라지는 차선 위험. 요거는요, 담당 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옐로우 카드를 날립니다. 비가 내리고 밤이 되자 도로 위의 차선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정지선조차 분간이 안 돼 제대로 멈춰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용하는 도료와 공법 차이 때문입니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예산 문제로 특수도료 대신 일반 도료를 사용하는 데다 200도의 고열로 도색해 내구성이 좋은 융착식 공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연연하는 사이 도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이 외면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뭐 뉴스를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비만 오면 사라지는 차선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아유 비 오니까 어쩔 수가 없지 내가 안전하게 운전해야지 조심해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비만 오니까 차선이 안 보이겠지. 사실은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리알 같은 것들이 작은 유리알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조금 비싼 페인트를 쓰거나 그다음에 뭐 200도 고열로 도색해서 내구성이 좋은 융착식 공법이래.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이 라이트만 켜면 전조등만 켜면 반사돼서 아무리 비가 와도 차선을 딱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만 하면 그런 차선이 오래 간대요. 근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왜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느냐 이거죠. 네, 아마 뭐 비용의 문제라고 네네.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아까 뭐 아마 선배님도 예전에 취재했을 때부터도 이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 그죠, 밑에 애들 시켜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도 아마 그랬을 텐데. 벌써 20년입니다. 20년. 도대체 20년 동안 이게 안 바뀌는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조금만 돈만 예산을 좀 들이면
충분히 빗길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제 일은 일단은 돈 좀 들여서 네. 안전을 찾느니 뭐 그 정도만 알아서 비 오는 날 평 잘 운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안전 불감증이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돈 더 들여야 돼? 또 하나는 이 공무원들의 그냥 무사한 일 편하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하던 오던 대로. 가, 예, 예, 하던 대로 가. 그다음에 이 또 납품업자와의 커넥션,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좋지 못한 커넥션도 있어서 그냥 가던 대로 가세요. 예산 이 정도 책정 쓸데없는 일 하지 마. 일 만들어서 하지 마라고 하는 무사한 일 공무원.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서 옐로 카드를 날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시민들도 혹시나 이런 좀 차선 도색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좀 받아 조금만 좀 감수해라. 네. 참아달라. 네. 하루나 이틀 정도만 맞습니다. 더 시간을 주면 더 좋은 차선이 나오는데 네. 뭐 길이 막힌다, 뭐 난리도 아니다. 물론 뭐 출퇴근 시간이나 그럴 때는 100% 피해야 되겠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뭐 저 출퇴근 시간도 없고 뭐 낮에 그냥 탁탁 길 막고 했지만 네네. 언제부터인가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 하던 방법이죠. 옛날에 이제 저도 뭐 80년대 해외 출장 가면 선진국 출장 가면은 호텔 앞에서 막 괜찮은 길이었는데 갑자기 밤에 심야에 보니까 막 공사를 해요. 네. 그리고 아침에 가보니까 깨끗해졌어.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선진국의 그 도심 공사하는 방법이구나.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다 도입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는 다 많이 바뀌었죠. 심야에 하잖아요. 네, 심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큰 불편도 없고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요거는 좀 생각만 바꾸면 제가 네, 좀 네. 심하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노를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생각만 바꾸면 안전 우선이죠. 이제 벌써 우리가 이제 3만 달러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세월호 사건도 있는 것처럼 이제는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좀 뭐 네, 네. 고령화 사회라서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네, 많아지기 때문에 네. 차선 뭐 못 보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대충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예. 이제는 이제 나라가 이만큼 커졌는데 이 정도 예산 더 드리는 거는 저는 우선순위, 생각의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좀 안전에 신경 쓰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옐로 카드를 날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 기자 옐로 카드 한번 날려주세요. 저는 또 어느 것이 그렇게 옐로 카드를 날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더 네. 센 거를 골라야 되는데 네.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네네. 참 야, 이 어처구니 없는 노인 어른들 얘기하듯이 혼자 이렇게 혼자 말씀 많이 하시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 이놈 참 하천에 나쁜 그 놈이네. 수십 명이 전월세 이중 계약을 해서 네, 돈을 네. 다 떼인 네.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참 저는 네.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요. 예. 일단 날리고 시작합시다. 네. 예, 저는 일단 그 네. 화천 수십 명 전월세 이중 계약을 한 사기꾼에게 옐로 카드를 날립니다. 화천 지역에서 건물주 행세를 하거나 중개업자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 수십 명의 전월세금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2년여 동안 세입자 31명에게 전월세금 3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순도 넘으신 분이에요. 환갑 뭐 다 지나신 분인데요. 그 사기꾼이요? 사기를 치신 분이 와. 이분이 화천에 사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네네네. 근데 2015년에 이제 사기를 치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화천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화천으로 들어온 다음에 방법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이분이 그 월세로 방을 11개에서 12개 정도를 10여 개 넘는 방들을 계약을 다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네, 집주인과 집주인하고? 담당. 네네. 그 중에 방 하나를 사무실로 써서 이제 그러니까 중개사 부동산 사무소를 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월세를 매전 방을 가지고 전세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 자기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주면서 대신에 2천에서 뭐 많게는 4천 뭐 이런 식으로 다 전세 계약을 맺어서 당연히 집주인은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특히 이 건물들의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못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대부분이 다 경매로 받은 어떤 원룸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집주인은 그렇죠. 집주인은 타 지역 사람이고 타 지역 사람인데다가 경매로 받은 부분에 어떤 분은 자기 건물이 사실 돈 많으신 분들 어디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얼마나 돈이 많으면 세상에 내가 네.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월세가 계속 들어오니 자기 방이 뭐 전세로 나가 누가 그렇지, 사는지까지는 그렇지. 확인을 못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무려 30명인데요. 그 중에 참 이 사람이 행실이 나쁜 게요. 사회 초년생들 있잖아요. 네. 당장 예를 들어 근데 그 중에 어처구니 없이 경찰관 분도 계셨어요.
경찰관, 현직 경찰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초임 발령 받으신 분들이 있고 공무원 분들도 있고 특히 그 부사관들이 많았거든요. 저 하천이니까. 그렇죠. 예. 네. 피해자가 한 30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좀 가깝게 되는 분들이 다 부사관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어쨌든 제가 이분을 참 나쁘게 본 이유가 이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돈을 몇 천만 원씩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니까요. 일단 인사가 났으니까 바로 방은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악용했다는 게 정말 행실이 안 좋다는 거죠. 어쨌든 이분들은 제일 가장 안 됐었던 게 결국은 돈은 못 돌려받게 됐어요. 예? 왜요? 유흥비로 썼다. 그리고 이 사기꾼이? 예, 유흥비로 썼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뭐 자기 다 송금해 줬다라고 해서 뭐 결국 몇 천만씩 되는 돈을 다 날리시게 됐죠. 저 부사관들은 사실 참 이 예. 월급도 별로 높지도 않고 그렇죠, 예, 예. 힘드는데 거기서 또 이런 사기까지 당하고 아유 정말 또 꼭 이 또 사기꾼들은 돈 많은 또 이 그런 분들한테 사기보다 이렇게 또 약자들한테 꼭 사기를 쳐요. 예, 정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사기당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예. 많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얼마를 안 잃은 걸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많은 걸 정말 대부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몇 편 안 되는 정말 몇십만 원 안 되는 월세를 하더라도 정말 꼭 집주의 그리고 사실은 그 부동산 업자만 네. 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접 해도 이 함부로 서기 못 치거든요. 부동산 업자하고 직접 그 집주인하고 통할 수 있도록 다리 좋게 하고 이런 거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른 게요. 네. 내가 당했다면 이라는 생각이죠. 예,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아주 괜찮은 그거를 옐로 카드를 날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이제 레드 카드를 날릴 그렇죠. 뉴스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저도 이제 이 뉴스 보고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이걸 선정했습니다. 자, 휴가철 도내 유기동물 급증. 정말 성질 같아서는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이렇게 동물들을 애완묘를 휴가지에 가서 몰래 유기하는 이 반려동물들의 주인에게 레드 카드를 날립니다. 같은 날 춘천의 유기동물 보호소 오전에만 2마리의 유기견이 접수됐습니다. 동물들은 세평 남짓한 우리 안에서 주인이 찾아오거나 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에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8월에 818마리의 유기동물이 접수됐는데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7, 8월 피서철에 예. 우리 도내에 버려지는 동물이 818마리. 그러니까 전체 여태까지 그 버려진 동물 중에 20%가 요기간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휴가철에 이 반려동물의 그 유기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사실 이 6, 7, 8월 여름에 휴가철에 버려지는 이 개, 고양이가 이렇게 많다는 건데, 나 이분들이 왜 처음에 이 정말 데려다가 이 정말 키우기 시작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장난감 예. 곰인형이 아니에요. 자기 손에서 떨어지면 맞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생명체거든요. 그걸 이렇게 맞습니다. 가감하게 버린다는 건 정말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유기동물을 맡겠다고 뭐 반려동물 이력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의무화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유기동물에 대해 함부로 동물 유기하면은 뭐 벌금도 물리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러한 그 벌금 같은 거 그냥 정말 더 좀 액수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무섭게.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동물들을 버리고 가면요. 네. 버리고 가는 지역의 도민들의 네네. 도민이나 시민, 국민들의 세금으로 직결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버리게 되면 그대로 둘 수가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사료값도 들어가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느 정도 네. 기한이 지나면 다 이제 안락사 시키잖아요. 사실상 보통 거기서 머무르는 게 30일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자기 손에서 버려진 이후에 한 달 후에는 죽는다고 보시는 정말 것도 맞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저기 개 고양이만도 못한 X라고 막 욕을 하고 싶거든요. 네. 저는 뭐 개 고양이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정말로 간단하게 봤을 때 네. 살아있는 생명을 버린다는 행위 자체가 맞아요. 정말로 저는 화가 나는 일이죠. 어떻게 맞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사람이. 생명 존중. 예, 예. 정말로 우리가 무슨 뭐 사람처럼 뭐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주변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네. 이제는 또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됐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신경 써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양식으로 식량 자원으로 키우는 동물들도 복지, 그다음에 건강하게 예. 키워야 그들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 먹거리가 건강해진다고. 달걀도 건강해지는 거고 좋은 달걀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동물의 건강 곧 우리의 건강이에요. 그리고 가뜩이나 네. 먹고 살기 힘든데 강원도 네. 자꾸 왜 여기 와서 버리냐고요. 예. 어르신들이라서 좀 잘 사는 데 가서 좀 버려주세요. 예산 많이 들어가게. 그렇지. 가뜩이나 힘든데 왜 휴가철에 꼭 와서 버려가지고. 약간의 좀 개그로 좀 마무리해. 아니, 화가 나니까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우스갯소리. 아니 이게 제가 춘천시청을 출입하잖아요. 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관광지가 전혀 발전할수록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인력 확충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그분들은 또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대충 관리가 싫었던 거죠. 맞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 안락사 시킬 때 그 동물의 눈을 한번 마주쳐 보면요, 정말 그리 못 버릴 거예요. 예, 예. 정말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 동물 복지에 대해서는 동물 복지가 갑자기 너무 튀었는데 네. 휴가철 도내 유기동물 급증 요 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동물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고 동물이 행복해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 그런 것도 준비를 해. 큰일 났네. 괜찮았어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동원 기자 레드카드 네. 대상을 한번 네, 골라주세요. 레드카드를 한번. 네. 자, 오늘 저의 주제는 제가 당했다면입니다. 예. 네. 제... 내가 당했을 때 그 화가 나는 것, 요걸 기준으로 뽑으셨군요. 예, 오늘은. 네. 제자가 좋습니다. 딱있네요. 예. 이거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오늘 아주. 예. 제자갈치 갑질 교수 구속 기사인데요. 제가 정말 이거 보고 꼭 오늘 녹화를 하게 되면 레드카드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를 갈취한 갑질 교수에게 레드카드를 드립니다. 문해안대학에서 지도교수의 갑질 횡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년간 대학원생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교수가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동물심장병 분야 권위자인 A 교수가 수년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대학원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교수는 실험에 필요한 실습비였고 외제차 리스료는 제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증빙 서류가 오는 대로 A 교수에 대한 인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그 한 짓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짓을까지 갑질을 했습니까? 일단 뭐 가장 간단하게 보면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부풀려서 한 5,500만 원을 드셨고요. 그다음에 대학원생의 논문 실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약 5,900만 원을 드셨어요. 와. 가장 정말 백미라고 있죠. 압권인 것은 자신의 외제 차량의 리스료로 와우. 5,040만 원을. 차는 내가 타고 돈은 네가 내. 근데 이분은 정말 국산차도 아니고 비싼 외제차를. 외제차를. 야 정말. 근데 이분이 더 황당한 게 교수들, 그 제자들이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해줬다. 자발적으로 예, 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 얼마 전에 그 저 장군 와이프가 아들 같아서 했다고. 아들 같은 공관명 예, 갑자기. 아들 같아서 야. 이렇게 호출벨 예, 눌러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댓글 이렇게 붙었잖아요. 아들처럼 했으니까 저 정도지 아들처럼 생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돼. 발가벗겨서 뭐 겨울에 밖에 내놓든가 그렇죠. 그랬을 수. 근데 근데 정말 제가 그 장군 그 갑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게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모를까요? 이렇게 대학이 좀 폐쇄적인 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뭐 친구분들 중에도 혹시 이렇게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자기들만의 그 세계가 있어요. 그 범위 밖에서는 알기 어려움. 그럼 뭐 아시잖아요. 또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교수가 되는 게 꿈일 테고 교수가 되려면 교수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서로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근데 나쁜 사람이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그 성역화돼 있고 네, 그 네, 안에서 그 이상을 쫓는 교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더군다나 이분이 또 저 지역의 그 거점대학 국립대학의 교수시고 예. 또 나름대로는 자기가 연구하는 그렇죠, 예. 분야에서는 권위자래요. 예, 상당히 좀 명망이 있으신 분인데 근데 동물 심장병 분야의 권위자라고. 예, 그래서 제자들을 뭐 이렇게 동물을 대하듯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보다가 저 이분을 아는데 네.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 그게 좀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이신 분이라서 제가 평소에 괜찮은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말 실습비 명목을 부풀리고 뭐 이런 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타는 차에 외제차 값이 내달라 그러는 거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예. 정말. 그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두 얼굴을 가진 분이네요. 자기 그렇죠. 연구 분야에 네. 관한은 뭔데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거는 완전히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그런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네. 쓰레기 있잖아요. 네. 예, 제가 쓰레기까지 표현해 준 건데 너무 안 좋은 거죠. 도대체 제자들이 뭘 보고 하든 간에 이거 제가 저기 알아본 바에 하면은 네. 이거 말도 안 돼라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뭐 네. 그 교수 징계 가능한 시효가 네. 발생일로부터 3년 내지 5년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 4년 동안 박사과정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자리 좀 하나 주시나 하고서 이렇게 좀 만나 뵙고 막 이러다 보면은 지나갔던 일을 정말 이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 그렇죠. 예. 평생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학계에서 같이 맞아요. 가는 운명 공동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이게 앞에서 끌어주고 잡고 따라가고 이런 구조라서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네 그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된 게 군대도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요즘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만 고생을 하면 끝이 나는데 이분들은 몇 년이에요. 수십 그렇죠, 년은 그렇죠. 노예지요, 노예. 어떻게 있으면 대학 노예라는 말까지. 맞습니다. 물론 다 그렇단 교수님들 아니, 물론 다는 아니죠. 어쨌든. 존경받는 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승자를 가릴 시간이 됐네요. 예. 가장 중요한 오늘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제발 이기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럼 좀 마지막 기회를 드릴 지난주에 테니까 내가 와. 메인 MC로서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 더 분노하고 싶은 멘트가 있으면 막 날리세요. 지난주에 완패당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서? 예, 이번 주는 그럼 내가 차라리 져드려야 되나? 어떻게 손가락이 하나도 안 올 수 있냐며 이번에는 제발 하나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영원히 딩 오늘도 그래도 메인 MC의 자존심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여러분.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네. 매번 하는 짧게 한번 가죠. 너무 지겨우니까 짧게 매번 시간 두 분 시작. 자 그러면 집사람이 울겠는데 이거 매력. 예. 이거 싶다. 아니 저기 같이 나는 저기 따로 떨어져 있고 방송 때만 오고 프리랜서라 자기는 같이 끝만나고 수시로 밥 사주고 뭐 밥 아직 못 샀어요. 이제 시댁 살려고. 사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난주 삐져 갖고 제가 안 샀거든요. 예. 지난번에 살라 그러다가 3대0 예. 다들 소감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에이 신도 안 나. 이제 인사이드를 제가 접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셨고요. 예. 이게 마지막 프로그램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시죠? 500파네 500파. 네, 일단 뭐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메인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보조로 좀 다음부터는 보조 멘트로 좀 준비해서 오늘 같은 말이 너무 많아 치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요. 이 정도 아시고요. 잘 많이 해줘야 풀이 좋아요. 말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은 이름 받으면서 내가 왜 말을 많이 해? 프로딩 해주시죠 일단. 이거는 오늘은 그래도 선배님 거니까요. 예. 오늘은 좀 슬프지만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멋지게 오프닝을 할 정동원 기자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그날까지 MC 리와 정 기자의 레드카드는 계속됩니다. 좋습니다. 멋있게 마무리합시다. 자, 울트라 스펙터클 분노의 발자 경고 팬
울트라 스펙타클 분노 이발자 정보 프로그램 MC 리와 정 기자의 레드카. 돌아버릴 것 같은